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난 꿈이 있어요. 네, 제프 베조스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CEO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항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 오리진과 그리고 우주 항공 사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왔는데요. 그는 예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가운데에서 이 우주 사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돈을 이 블루 오리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주식을 팔아가지고 거의 1조 2천억 원 가량이나 되는 돈을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주 목요일 이 블루 오리진이 지난 3년간 연구하고 있었던 어떤 결과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루문이라는 달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약간 거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거미 같은 다리가 나와가지고 이 착륙을 부드럽게 하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하기 전에 이 조그만 위성들을 미리 약간 뭐라고 하죠?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 탐사선 안에서 밖으로요. 그래서 이 위성들이 달 궤도에 자리 잡도록 배치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베조스에 따르면 이 탐사선, 이 블루문의 엔진 테스트를 올 여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탐사선이 달로 쏘아 보내지려면 로켓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쏘아 올릴 로켓이 뭐가 될지는 베조스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로켓 하면 우리 스페이스X의 팰콘 헤비가 생각이 나는데요. 스페이스X의 팰콘 헤비처럼 블루 오리진에도 뉴 셰퍼드라는 로켓이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떠들썩하게 PR을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블루 오리진의 로켓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페이스X에 비해서 블루 오리진은 굉장히 조용히 어쩌면 좀 비밀스럽게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 셰퍼드 로켓 역시도 한 10대 번이 넘는 아주 성공적인 비행을 이미 마친 바가 있고요. 제프 베조스는 이 뉴 셰퍼드 로켓을 이용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우주 관광 사업을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제프 베조스의 나이는 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경험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그는 소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달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번에는 달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날 발표한 것은 고작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고작 달 탐사선에 불과하지만 베조스는 훨씬 더 원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구는 앞으로 자원이 고갈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떠나야 하는데 다른 행성들은 너무 멀거나 인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근처에 인류가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 일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 일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 제프 베조스가 영어로는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리리가 여러분의 메신저로 배달하는 데일리 아리 비즈니스, 이 영어 비즈니스 매거진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데일리 아리 비즈니스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atreon.com/arillida patreon.com/arilleda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아주 재밌는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의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과 이 집주인 간의 분쟁이었는데요. 이 분쟁의 원인은 바로 아파트에 설치된 스마트 잠금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 이 아파트 집주인이 아파트에다가 스마트 락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 레치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마트 락들을 다 문에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자 5명의 세입자들이 이 집주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한 이유는 이 스마트 락은 이 앱을 통해서 문을 열었다 잠궜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하게 세입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 측에서는 이것이 세입자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또 위협을 주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잠금 장치가 앱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언제 집에 들어왔고 또 언제 밖에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집주인들이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 락 제조사인 레치 측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세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건물의 한 세입자, 93살의 한 세입자가 이 스마트 락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마트 락을 제대로 사용을 할 줄을 몰랐고요. 그런데 또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역시도 스마트 락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이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다가 거기다 또 문도 못 열고 이래서 사실상 거의 아파트에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가 돼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입자들과 집주인 사이의 분쟁이지만 이게 이 분쟁의 씨앗이 스마트 락이고 이 스마트 락의 제조사인 레치 측에서도 이 분쟁 때문에 상당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는데요. 레치 측에서는 절대로 이 회사는 이 사용자들의 정보,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저장하거나 이거를 사용하거나 이러지를 않는다.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스마트 락이 꼭 앱으로만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번호, 숫자를 통해서도 이게 열었다가 잠궜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양측은 다행히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합의는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세입자들의 승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세입자들은 이 집주인으로부터 열쇠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분쟁은 한편으로는 이 기술의 발전을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이 집주인들이 이런 스마트 락 같은 기계를 집에다가 설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뉴욕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스마트 락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비슷한 분쟁들이 자주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입자들의 걱정이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워낙에 이렇게 요즘 디지털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털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집의 문, 보안 이런 거랑 관련된 건 정말 내 생명과 어떻게 보면 안전 이런 거에 직결돼 있는 문제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 기고문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기고문은 페이스북이 예전에 창업할 당시에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저커버그의 룸메이트, 대학 시절 룸메이트이기도 했던 크리스 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이 마크 저커버그와의 친분이 무색하게 페이스북을 쪼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 아리리 라이브 세미나에서도 이 관련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회사들을 쪼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주도하는 정치인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 민주당 상원의원으로서 2020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발표를 한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워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바로 페이스북을 공동 창업한 사람이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 휴는 애초에 정부가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경쟁 업체를 페이스북이 다 인수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잘못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경쟁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휴는 페이스북이 스냅챗의 스토리 기능을 그대로 베껴와서 아주 대성공을 이룬 사례도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작은 회사들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건 간에 페이스북이 그걸 카피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사들이거나 그런 식으로 경쟁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비미국적인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이 저커버그와 방도 같이 쓰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이 크리스 휴가 갑자기 마크 저커버그를 공격하는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도 페이스북을 공동 창업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2012년에 그는 페이스북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화했는데요. 이 포브스에 따르면 이 크리스 휴의 재산이 대략 5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크리스 휴의 주장처럼 정말 페이스북을 쪼개야 할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얘네들을 다 분리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행위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삼성이 갤럭시 홈 스피커 런칭을 지금 명백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은 무려 작년 8월경에 갤럭시 홈 스피커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올해 4월에 런칭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근데 지금 벌써 4월이 지났고요. 여전히 런칭 소식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갤럭시 홈 스피커는 자체 가상비서 시스템인 빅스비를 탑재한 스피커로서 이 아마존의 에코, 구글의 홈, 그리고 애플의 홈팟에 대항한 모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갤럭시 폴드, 이 폴더블 폰에 문제가 생겨서 또 런칭을 미루게 된 이후로 또 이 갤럭시 홈 스피커까지 런칭이 미뤄지면서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같은 소식은 테크 전문 매체인 더 벌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더 벌지 측에서 삼성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삼성 측에서는 이 갤럭시 홈을 2019년 상반기 안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상반기면은 다음 달 안으로는 이제 출시를 한다는 소린데
정말 상반기 안에 출시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리오디오 들으시면서 이 소식들만 듣고 정말 끝내실 겁니까? 이 소식도 듣고 영어 연습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리리가 매일매일 산삼을 캐내는 신만이의 마음으로 이 정보의 산에서 캐어 올린 각종 비즈니스 정보들과 재밌는 질문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patreon.com/arilida patreon.com/ARILEEDA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세요. 안녕.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patreon.com/arilida 꼭 가주세요. 안녕.